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평온할 때가 아니라 갈등과 의견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인간관계의 핵심과 자기 성찰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때 친절하고 협조적으로 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과 성숙함은 바로 갈등이라는 거울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틀어지고 관계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진정한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내면의 성숙함,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은 위기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향, 심지어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낼 것인가. 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성과 견고함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혹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독이 되는 사람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교묘한 감정 조종술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분노 조절 문제를 연구해온 한 노련한 심리 상담가의 경험에 따르면 그의 젊은 시절만 해도 분노는 그저 관리해야 할 하나의 감정 문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분노 관리 워크숍을 수년간 진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하며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그들은 주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방어적이며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실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끊임없이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다루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나르시시즘이라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분노 표출은 나르시시즘이라는 성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독성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 조절 문제는 아마도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필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는 분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분노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분노는 훨씬 더 교묘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노의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는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의 욕구와 깊이 연결된 감정입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의견과 다르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로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분노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달라는 요구인 셈이죠. 혹은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고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을 지키려는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의 시작점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억압된 분노입니다. 이들은 갈등을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입을 닫고 대화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안으로 삭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썩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하죠. 억압된 분노는 결국 내면을 병들게 하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훨씬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격적 분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필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태도로 상대방을 짓밟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독설을 퍼붓고 비난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독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며 분노라는 감정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장본인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장 교묘하고 알아채기 힘든 수동 공격적 분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분노를 드러내면 자신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거나 일부러 일을 늦추거나 들은 말을 기억나지 않는 척하거나 상대방을 은근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나는 너에게 협조할 마음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유형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드러내길 좋아하는 외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공격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가 발동하면 그들의 통제력과 거만한 태도, 우월감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나옵니다. 그들은 상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는 몇 주간 말을 섞지 않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무시하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반면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인 척 위장하는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수동 공격적인 분노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으로 소리 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거나 협조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은 해주겠지만 나한테 기대하지는 마라는 태도로 상대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레이더 아래에서 미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계에 부딪히면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대체 저 사람에게서 저런 모습이 라며 놀라지만 사실 그것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분노를 무기로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을 되찾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그들의 속도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친다고 당신도 같이 소리치고 그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당신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혐오하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변해버린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먼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저 사람의 선택일 뿐 나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으며 나는 저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물론 분노가 치미는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연습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건강하고 효과적인 대처법은 바로 단호한 자기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공격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기주장은 나의 가치와 필요, 신념을 지키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 역시 존중받고 싶듯이 상대방에게도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조절하세요. 확신에 찬 단호한 어조로 말하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한 남성이 80대의 나르시시스트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 다른 의견 하나에도 내가 들어본 소리 중에 제일 멍청하구나 라며 폭언을 쏟아내는 분이셨습니다. 아들은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소리치며 맞서 싸웠지만 남는 것은 더 큰 상처와 무력감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피가 자신의 몸에 흐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가 찾은 해답은 차분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난을 쏟아낼 때 그는 이제 소리치는 대신 차분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버지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버지가 너처럼 머리가 반밖에 없는 놈이나 그런 생각을 하지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감정적 폭력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80세의 나이에도 놀이터의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그에게 맞서 발길질을 하는 또 다른 어린아이가 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의 분노에 휩쓸려 함께 진흙탕을 구를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더 건강한 나를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갈등의 순간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더 높은 가치, 즉 인내하고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지식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함께 빛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마음의 성장을 위한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더 없는 큰